요즘 원자력 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바로 BWX 테크놀로지스, 줄여서 BWXT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73%나 급등했다고 하죠. 정말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WXT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있잖아요. 그거랑 새로운 군사 프로젝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연결고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BWXT는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생각보다 역사가 아주 깊어요. 1950년대부터 시작됐거든요. 1950년대요? 와, 거의 7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미 해군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핵 추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설계하고 제작하고. 와, 70년 동안 군이랑 같이 일을 해왔다니. 이건 뭐 기술력이나 신뢰도는 확실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해군용 원자로만 해도 400기가 넘고요. 미 해군이 이 분야에서는 BWXT의 거의 유일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가 제일 큰 고객이고 전체 매출의 한 71%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이런 오랜 관계는 단순 계약 이상이죠. 뭐랄까, 미 해군의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계속 맞춰왔다는 거니까요. 이게 기술적인 우위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진입장벽이 된 거죠. 특히 보안이나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 기반이 정말 탄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최근 주가 급동이 단순히 그 해군 사업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성장 동력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BWXT가 이 수십 년간 다져온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SMR이라는 최첨단 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SMR. 이거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던데요. 사실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좀 헷갈리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MR은 말 그대로 기존의 그 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보다 크기를 훨씬 줄인 소형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레고 블록처럼요. 주요 부품들을 공장에서 딱 표준화해서 미리 만들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한다고요? 네. 이런 모듈식 접근 덕분에 건설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크기가 작으니까 전력망이 좀 부족한 외딴 지역이나 섬, 아니면 특정 시설 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원자로. 발상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네요. 그럼 BWXT가 만드는 SMR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BWXT의 대표 모듈 중 하나가 BANR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50메가와트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한 9천 가구 정도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에요. 9천 가구요. 와, 꽤 실용적인 규모인데요? 그렇죠. 작은 마을이나 산업단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꼭 필요한 곳에 독립전력원으로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네, 외딴 지역이나 특정 시설에 맞춤형 전력을 공급한다니 그 점이 참 매력적이네요. 근데 SMR 말고 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미래 기술에 가까워지는데요. 미 육군이랑 같이 진행하는 펠레 프로젝트 펠레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 목표는 SMR보다 훨씬 더 작게, 심지어 이동까지 가능한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동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대형 트럭 한 대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크기를 목표로 해요. 트럭으로 원자로를 옮긴다고요? 와, 이건 진짜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상상만 해도 좀 놀랍죠. 물론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중요한 성과를 냈어요. 이 펠레 프로젝트의 시제품 원자로가 현재 중국 외 지역에서 개발 중인 여러 4세대 원자로들 중에서 처음으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세대 원자로요? 그건 또 뭐죠? 4세대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은 훨씬 높이고 핵폐기물은 확 줄이고
핵 확산 저항성까지 강화한 뭐랄까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BWXT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와, 4세대 기술의 이동성까지 갖춘 원자로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쓸 데가 정말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이 끊긴 재난 지역에 긴급 투입하거나 아니면 전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기지에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식으로요. 기존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군사작전이나 재난구호 활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같은 민간 분야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데, 근데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은 어떤가요? 재무 상태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회사가 부실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다행히 BWXT 재무 상태는 아주 견고합니다. 최근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서 8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29%나요? 네. 근데 내용을 좀 보면 그 안정적인 기반 사업인 정부 관련 사업 매출은 한 10% 늘었고요. SMR 같은 신기술 관련 상업 부문 매출은 무려 12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장의 질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와, 매출 성장세, 특히 상업 부문 성장이 엄청나네요. 이게 말씀하신 SMR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수익성은 어땠어요? 네, 수익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순이익은 19% 늘었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그게 20%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17%나 크게 웃돌았어요. EPS요? 아, 주당 순이익. 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 주식 1주당 얼마 벌었나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이게 시장 기대를 크게 넘었다는 건 회사가 그냥 겉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속도 꽉 찬 성장을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BWXT는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올렸어요. 연간 매출은 31억 달러 넘을 걸로 보고 있고 EPS 목표치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3.75달러에서 3.80달러 사이로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아까 말한 펠레 프로젝트나 뭐 혹시 나올지도 모를 다른 대형 프로젝트 빼고 보더라도 BWXT의 기본적인 사업 체력, 그 펀더멘탈은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야, 탄탄한 실적에 혁신적인 기술 개발 능력까지. 정말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BWXT에게 앞으로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만한 잠재적인 프로젝트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주목하는 건데요. 바로 야누스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99호에 서명하면서 공식화됐어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두 얼굴의 신, 야누스에서 따왔죠. 시작과 끝, 문과 통로를 상징하는 신이요. 야누스 프로젝트. 이름부터 뭔가 중요한 전환점 같은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가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8년 9월 30일까지요. 미국 본토에 있는 군사기지, 최소 4곳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첨단 원자로를 배치하는 겁니다. 군사기지 전력 공급용 원자로요? 네, 이게 뭐 외부에서 전력망 공격을 받거나 자연재해가 나도 군사시설 핵심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군사기지 전력 공급, 펠레 프로젝트랑 방향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랑 시한이 정해진 거군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가 직접 만드나요? 그 진행 방식이 또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나사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우주정거장 화물 운송 기술 개발했던 코치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비슷한 모델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랑 요구사항을 딱 제시하고 실제 기술 개발이랑 구축은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방식인 거죠. 정부의 필요랑 민간의 혁신 역량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하, 민간 기업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식이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어떤 기업이 이 야누스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냐 이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누가 할지 정해진 건 아닌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BWXT를 아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 어떤 이유들인가요? BWXT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결정적인 근거가 궁금하네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WXT가 미 해군이랑 70년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 핵 추진 시스템을 공급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오래 거래했다는 걸 넘어서 미군의 그 엄격한 요구사항이나 운영 절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뢰,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를 쌓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직접적인 단서인데 야누스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는 그 보도자료에서요. 현재 BWXT가 주도하고 있는 펠레 프로젝트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긴밀히 협력할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와, 그 정도면 정말 강력한 연결고리네요. 70년의 신뢰 자산에다가 정부 공식 발표에서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언급했다니 BWXT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겠네요. 그렇습니다. 펠레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동형 초소형 원자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BWXT한테는 야누스 프로젝트가 아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 BWXT가 야누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건 그냥 계약 하나 따내는 걸 넘어서요. 미래 군사 분야나 민간 분야의 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술력, 실적, 그리고 미래의 큰 기회까지. 정말 여러모로 흥미로운 기업이네요. 근데 뭐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혹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이나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예상 확보나 정책 변화 같은 불확실성도 늘 존재하죠. 펠레나 야누스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경쟁 심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 SMR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서 기술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BWXT가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술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역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군요. 기술적인 거, 규제, 예산 문제, 그리고 경쟁까지. 긍정적인 면이랑 함께 이런 위험 요인들도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BWXT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BWXT는 일단 SMR 기술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아주 견고한 재무 상태와는 두 가지 강력한 내재적 성장 동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죠. 여기에 야누스 프로젝트 수주라는 정말 큰 기회까지 현실화된다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안보나 자립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BWXT 같은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정책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군사적인 활용 말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원자력 산업 전체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DOE 목표가 미국의 전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한 100기가와트 수준에서 2050년까지 무려 4배,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겁니다. 4배나요? 100기가와트도 엄청난데? 그렇죠. 이걸 4배로 늘리겠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적 필요를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원자력의 핵심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야누스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인 계약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BWXT의 성장 스토리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넘어서 앞으로 몇 년, 어쩌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BWX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70년 역사의 안정적인 해군 핵추진 사업을 든든한 기반으로 삼아서 SMR과 펠레 프로젝트 같은 혁신적인 미래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점, 또 견고한 재무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야누스 프로젝트와는 강력한 미래 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여러모로 참 주목할 만한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SMR이나 초소형 원자로는 우선 군사기지나 데이터 센터 아니면 외딴 지역처럼 좀 특수한 환경에서의 전력 공급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누스나 펠레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작은 원자로들의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과연 어떤 다른 비군사적 분야, 우리 일상과 좀 더 가까운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 단지나 병원, 아니면 탄소 배출 없는 새로운 지역 난방 시스템 같은 곳에 이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소 시대를 넘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